더불어민주당은 뭐 장외 투쟁 어찌됐건 비난을 받건 안 받건 간에 관계없이 계속 어떤 화제의 중심을 이렇게 앞서서 쥐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이것을 큰 위기 국면으로 생각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들 만큼 이제 그러면서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특히 2030 세대들 빠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일 정상회담이 그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플러스 쪽으로 작동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지율이 빠지는 쪽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로시간 주 69시간제 사실은 그 정부의 안에 69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또 이상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69시간까지 일을 하게 된다. 69시간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요일 하루 쉬고 토요일까지 일한다고 해도 하루에 11시간 일해야 11시간이 뭡니까? 12시간쯤 일해야 69시간이 나오는데 아주 극단적인 한 1년 중에 한 일주일 극단적인 일주일 꺼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건 역시 이 청년층을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걱정스럽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걸 반대로 국민들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설득하는 그런 작업은 안 보이고 있고 다음 달 4월 그 7일 날 이제 원내대표 선출이 있는데 국민의힘 여기에도 김학용, 윤재옥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인데 이제 이분들만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비윤계 쪽에서는 지금 말이 없고 뭐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뭔가 좀 뜨겁게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국면들이 없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11시 김관쇼에서 국민의힘에 가령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일은 특히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는 일은 여의도 국민의힘이 하는 일은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은 반반입니다. 뭐가 반반이냐? 성과가 50이라면 홍보가 50입니다.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께서 그냥 알아서 다 저희들을 인정해 주실 거야. 혹은 조중동이 알아서 크게 보도해 줄 거야.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성과가 50. 국민들께 알리는 것이 50. 아니, 성과가 30. 국민들께 알리는 게 70.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나서가지고 굴욕, 외교 이 네 글자를 계속 매일같이 펌프르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항하는 게 한마디도 들리지가 않아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지도 않고 굴욕 외교라는 말을 저쪽에서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노래 후렴구처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당 외교 이렇게 네 글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주도권 외교 이렇게 맞서고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115명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라디오에 나가든지 텔레비전 토론 프로에 나가든지 신문과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지역구에 가서든 서울에서든 수도권에서든 어디서든 뭐 작은 당정 콘서트를 열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115명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그림자도 안 보여요. 조용한 뭐 산속에 어디 절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저쪽만 굴욕 외교라고 떠들고 있고 거기에 맞서는 당당 외교, 주도권 외교 들리지가 않습니다. 가령 이런 말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그게 그 당시에 굴욕 외교의 대명사처럼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 굴욕 윤 당당, 문재인 정권 때는 굴욕 윤석열 정부는 당당, 문 굴욕 윤 당당, 이 6글자 만들어서 지금 대항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반일몰이, 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특수한 역사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으로 관광도 가고 또 일본의 어떤 문화, 뭐 영화 이런 것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보고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과 한국이 축구만 하면 조금 더 뜨거워지고 말이죠. 네, 이런저런 뭐 어떤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 더 응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 그거 어떡 하겠습니까?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반일몰이가 여전히 먹히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도쯤에 있는 분들도 독도 얘기를 안 했어? 위안부 얘기를 안 했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이 프레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 반일몰이 안 속는다. 예를 들면 반일몰이 안 속는다. 이 8글자를 메뉴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건건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이쪽 논리를 말을 하고 한 번만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루에 10번, 20번이고 한 달 내내. 그런 점이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청년층을 등돌리게 했다는 69시간제 근로시간, 69시간제. 이것도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요. 69시간제가 아니라 그 제도의 본질은 한 달간 휴가를 가자는 겁니다. 한 달간 휴가.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하는 27살 먹은 청년이 있다면 여름에는 주 60시간 일을 하는 그런 주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에는 한 달간 휴가 가자.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 달 휴가. 주 69시간이 아니라 한 달 휴가다. 한 달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기업주가 있다면 교도소로 보내겠다. 그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령 제가 30명쯤 일하는 어떤 작은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27살 청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다. 한 달 휴가도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죠. 한 달 휴가. 주 69시간제가 아니라 이거의 근본적인 취지는 한 달 휴가에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더불어민주당이 타겟을 잡는 농민, 학생, 노인. 그 더불어민주당이 타겟을 잡을 때 보면은 가장 민감할 수 있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그 이익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그 계층, 세대, 이것을 명확하게 잡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말해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돼. 이런 생각 혹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또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농민이 비록 5%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은
절반 이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들의 입장을 소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농민이 들어도 국민의힘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농민의 아들, 딸이 들어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노인 기초연금도 마찬가지, 학생들 학자금도 마찬가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포퓰리즘 입법을 한 5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 1호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1호 행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일단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노년층을 상대로 해서 기초연금 인상, 지금 30만 원 돼 있는 걸 40만 원으로 올리는 그거 추진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층을 겨냥을 해서 학자금 융자 무이자, 지금 이제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돈을 빌려서 내고 그 돈을 갚을 때 뭐 비싼 이자는 아니고 싼 이자지만 어쨌든 이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 빌린 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자 없애주자. 이러다가 한 발짝 더 나가면은 학자금 융자의 뭐 절반을 탕감하자, 전액을 탕감하자 이 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자 탕감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불어민주당 당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낼지도 모르는 그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생색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거죠. 현금 살포 입법.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건 빠꼬라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한 번 정해놓으면 그걸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더 퍼주었으면 퍼주었지. 왜냐하면 선거가 촘촘하게 있습니다. 2년 간격, 뭐 이런저런 뭐 보궐선거, 뭐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계속 선거라는 건 밀려오는 건데 그걸 뒤로 밀리는 입법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당이. 바로 손해보고 지지율 툭툭 떨어지고 이러는데요. 결국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입법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자꾸만 이러는 게 불안한 겁니다. 제가 학자금 이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자 안 받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이 학생들의 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자 안 갚을 뿐만 아니라 원금의 절반도 탕감해 줄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민주당이 아이쿠 우리가 지겠다 야 우리는 전액 탕감 쪽으로 나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자꾸만 쌓여가는 겁니다. 이 국가 부채 누가 갚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갚습니까? 개딸들이 갚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갚습니까? 이재명이 갚습니까? 이제 그 소득이 불어나게 될 지금의 20대, 30대, MZ 그 우리의 미래의 세대들이 갚는 겁니다. 그 미래의 세대들 지금 20대 청년 얻기 위해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빚더미를 턱턱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 융자금 이자 내지 않도록 하자. 그 빚 그걸 그 학생 얻기 위해다 얹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결국은 생색은 포퓰리즘 입법을 하는 정당이 되고 그 청구서는 이제 미래 세대 앞으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